이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것은 제가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거를 여러 개에 대한 거를 좀 봤는데 참 체계적이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게 막 나오니까는 좀 보다 보면 책으로 공부하면은 너무 좀 늦고, 그렇다고 해서 뭐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게 지금 보시면 좀 오래된 자료예요. 그러다가 체계적으로 이게 기초적인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다음에 미국 애들이 이렇게 체계를 가져가구나라는 것이고, 이게 반드시 정답은 아니지만 이 형태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자료를 I2 Security에 대한 자료를 보시면 이게 기본적으로 그 자료인데 2017년도 말고 최근에 여기가 skillsforall.com이라고 이쪽 시스코에서 또 만든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스타디하는 사이트예요. 근데 보시게 되면 이게 우리 자료예요. 이게 우리 자료인데 skillsforall.com에 I2 security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최신 업데이트된 버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때에는 기본적인 걸 가지고 나서 설명을 하지만 그거를 요 내용을 다시 더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업데이트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봐도 충분합니다만 혹시 이제 최근의 거까지 이걸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 시켰나를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과정을 보면은 사이버 시큐리티를 왜 해야 되느냐. 벌써 이렇게 노인분들도 알으셔야 되는. 그러니까 이 노인분들께서도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것은 좀 아셔야 되는, 일반인들도 좀 알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것이 너무 막 발전하고 있으니까 뭐 기술적인 것도 우리가 또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조합 마켓이 참 많이 열렸어요. 옛날엔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것도 그냥 IT 하는 사람의 일부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뭐 시큐리티만 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리고 회사에서 보면 예를 들면 CTO 해가지고 CTO가 있었는데 CSO 뭐 시큐리티 오피서도 있고요. 막 그 정도로 시큐리티에 대해서 크게 많이 발전을 했고요. 장비뿐만 아니라 그거를 공격하는 해커들을 또 막는 사람들까지 해서 상당히 큰 시장으로 많이 발전했고, 또 우리 주변 바로 위에 있는 우리나라 동포, 우리 위쪽에 있는 동포들은 이거 갖고 나서 뭐 해킹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이거에 대한 거 보게 되면 진짜 이것도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근데 이 초보적인 단계는 조금 알 듯 말 듯합니다. 여기 사이버 시큐리티에서 쓰는 용어 자체가 영어 단어 자체가 우리가 평상시 쓰던 영어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는 좀 헷갈려요. 그리고 영어를 모국어로 써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쓴 자료이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상당히 편리하게 쓰는 단어일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약간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다 보니까 용어를 익히는데도 의외로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끝나면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과정, 사이버 시큐리티 이센셜 과정이라는 거를 이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진짜 여기가 이제 약간 진짜 펀더멘탈한 이런 과정이에요. 여기는 진짜 간단한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여기가 이제 진짜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뭐 인원이 많아지면 제가 이거는 또 개설해 줄 용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 익스플로레토리니까 상당히 그냥 기본적인
설명이고 이게 기본의 기본이고 그다음에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킨 내용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CCNA 과정의 시큐리티가 약간 진짜 필드에서 많이 쓰는 그런 필드이고요. 사이버 옵스 이쪽 과정이 시큐리티 관련해서 이제 커리어에 대한 레디, 그러니까 진짜 취업에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것은 뭐냐? 그래서 보게 되면 코스 뭐 최근에 동향이라든가 공격하는 패턴,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세이프하게 여기 있을지, 그다음에 퍼스널 컴퍼니 이게 보면 퍼스널 데이터하고 컴퍼니 데이터에 대한 프로텍션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이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거, 퍼스널 데이터에 대한 걸 어떻게 프로텍트 하느냐, 소셜 미디어에서 어, 아이 거기서 온라인이라든가 소셜 미디어에서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내 정보를 많이 노출하는 게 맞죠. 안 했죠. 자기의 사진 막 올리는 거라든가 자기의 개인 어디 다녀온 거 막 올리는 거라든가 자랑하기 위하고 자기를 광고하는 것도 좋긴 한데 너무 프라이빗한 것까지 올리니까는 그거를 이제 해커가 역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개의 모듈로 되어 있고요. 인터랙티브하고 인스트럭터한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개의 액티비티, 7개의 랩가 있고요. 4개의 퀴즈, 한다지만 원 파이널 이기잼이 있고요. 리소스에 대한 것도 여기에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리소스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드렸어요. 이게 여기 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던 건데 보시게 되면은 모듈 1, 챕터 1에서 뱅킹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슈 문제, 그 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사이버 크라임, 사이버 워페어, 그러니까 범죄라고 전쟁에 대한 그 자료 여기를 연결해서 여기 링크를 접속해서 보시면 상당히 자세한 내용을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까지 내용은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보충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챕터 1, 2, 3, 4, 5, 6까지 5, 6, 4장, 5장, 5장까지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 자료이긴 한데 여기 있는 자료 하나하나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자료가 너무 많은데 데이터가 많은데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모를 때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여기서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충적으로 자료를 바로바로 보실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리소스에 대한 것이 있고요. 모두 여기는 5개의 모듈로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면 사이버 시큐리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 중에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중요성을 배우고요. 퍼스널 데이터 조직 내에서의 데이터에 대한 특징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어택에 대한 특징,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이버 스레트 랜드스케이프, 그런 환경에 의해서 어떤 트렌드에 대한 것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택, 컨셉, 테크닉. 그러니까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어택, 그다음에 컨셉, 테크닉. 약간 기술적인 것을 알긴 알아야 되는데, 뭐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스터디 시간이 보게 되면은 얼마인지 안 나왔네. 제가 그걸 안 썼네요. 이게 그럼 15시간이네. 15시간. 근데 이 15시간이 15시간이 아니에요. 용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큰 시간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3장에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걸 프로텍션 하는 거. 그다음에 세이프가드 유어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세이프가드 할지 마스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오가니제이션에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에 일단 그 사이버 어택을 프로텍트하는 기술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비헤이비어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인지해야 되고,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시스코가 어떻게 그거를 하고 있는지. 사실 제가 이 시스코 강좌에 대한 걸 하고 있습니다만, 어, 시스코하고 컴패터블하게 혹은 시스코하고 동등하게 한다면은 뭐 거의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가는 기업에서 하는 형태가 다른 기업, 후발 기업들이 다 쫓아가는 형태이고, 이쪽에서 어떻게 화이트 페이퍼, 백서를 내놓는지를 보고 나서 그거를 쫓아가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시스코라고 하는 특정 업체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시스코의 여러분이 플랫폼 보면 네다카드닷컴 이 플랫폼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저희 CCNA하고 네트워크가 저 원래 학생들을 가리키는 주 목적인데 컨텐츠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오리엔트돼 있는 정보이긴 하지만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보시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Your Future가 사이버 시큐리티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Legal, Ethical Issue.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하고 윤리적인 문제. 이거는 사실 국가에 대한 법 범위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클라우드 시큐리티에 대한 관계를 보게 되면 각 나라마다 시큐리티에 대한 범위, 프라이버시 정보를 어디까지를 볼 거냐에 대한 것도 법적으로 하는 게 각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나면 사이버 시큐리티 커리어의 에듀케이션에 뭘 추구를 해야 될 수 있는 기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또 여기 찾아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디테일 보게 되면 모듈 1에서 오늘 할 내용인데 보시게 되면 온라인 아이덴티티하고 데이터가 무엇이고 어디 있고 그 다음에 사이버 크리미널 범죄자들이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래야지 내가 일단 나를 보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오가니제이셔널 데이터, 기업 데이터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산업 스파이를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산업 스파이가 이렇게 그 7대 피지컬 물리적으로 들어왔지 이제 사이버상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 이야기 나오고요. 사이버 워페어 지금 뭐 전쟁 중이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드러나진 않지만 정보에 대한 획득이라든가 어디서 작전 수행하고 있는 거에 대한 거를 옛날처럼 스파이가 가서 찾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틀림없이 사이버 워 하면서 찾는 것도 있을 것이다. 사이버 워페어라는 것이 뭐 국가 간의 혹은 오가니제이션 상에서 가버먼트 대 가버먼트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자기네 인프라스트럭처를 보호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을 보호하고 도 있고요. 공격에 대한 것도 있고 뭐 그런 내용을 이제 다루는 그래서 그동안 사례가 어떤 것이 있었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어택, 컨셉, 테크닉, 모듈 2에서 다루는 거는 vulnerability. 어떻게 이제 약간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것. vulnerability가 이게 뭐랄까 이게 발생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뜻이잖아요. security, vulnerability 어디가 노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vulnerability warfare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택하는 우리 시스템을 침투하는 거예요. 인필트레이트라는 말. 이런 단어 우리 잘 안 쓰잖아요. 사실 벌러러빌리티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이게 용어에 대한 걸 익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 침투하는 어태커에 대한 기술들. 그럼 기술 알아야지 내가 방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어택에 대한 동작하고 그 특성들, 사이버 스레트 랜드스케이프에 대한 트렌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모듈 2에서 그러니까 공격하는 형태가 무엇인지, 공격의 어떤 거에 대한 것이 요구가 나옵니다. 그걸 기반으로 이제 프로텍션 해야죠. 그래서 모듈 3는 나의 개인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모듈 4는 오가니제이션, 내 조직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나를 먼저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퍼스널 디바이스, 퍼스널 데이터에 대한 것을 패스워드라든가 와이어리스 네트워크 세이프티에서 어떻게 프로텍팅하는 거, 오센티케이션 하는 거,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이 내 데이터를 세큐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런 스레트 공격으로부터 내 디바이스를 보호하는 거, 내 프라이버시에 대한 걸 세이프하게 두는 것에 대한 얘기를 모듈 3에서 나옵니다. 여기는요, 컨셉철하게 나오긴 하지만 용어가 이게 만약에 한글로 돼 있다면 좀 치울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면서 좀 찾아보시면서 좀 하셔야 될 게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데에서 나름대로 문서를 준 게 있어. 매뉴얼을 준 게 있어요. 야, 조직에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대로 해라고 하는 것이 US30라는데 앱서트인가 그렇고 여기 보면은 FIRST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게 유럽의 CERT인가 그래서 이게 좀 더 유럽 쪽이에요. 유럽 쪽에서 나온 거, 미국 쪽에서 나온 거. 그다음에 이게 뭐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에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인스티튜트에서 또 내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지고 나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퀴먼트, 데이터, commonly used security terms에 대한 거, 본넷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킬체인, 우리가 알고 있는 킬체인이고요. 네, 킬체인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뭐 전쟁할 때 보면 전쟁 무기의 킬체인을 딱 갖고 나서 방어해야 대한 거. 그다음에 어떤 동작 대비 세큐리티에 대한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CS IRT 팀이라고 하는 거하고 세큐리티 플레이백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서 사이버 세큐리티를 어프로치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테크닉. 사이버 세큐리티의 비헤이비어 베이스드 어프로치. 시스코는 어떻게 이제 접근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큐리티에 대한 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다카드에 에듀케이셔널 패스가 있다. 이거를 잘 봐라.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를 봐라. 그런 내용이고요. 네, 리걸, 에티컬 이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에듀케이셔널, 내가 계속해서 이거는 공부를 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다 막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뭔가가 이제 또 침투하는. 요즘에 와서 그레이웨어라는 말, 그레이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면 그레이웨어. 그레이웨어라고 하는 용어, 나도 맨 처음에 그레이웨어가 무슨 용어지? 했더니 이게 여러 번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PC에서도 보면 뭐 할 수 없이 동의해서 막 이렇게 깔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해킹하는 또 방법들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그레이웨어가 회색이잖아, 회색. 화이트 해커, 블랙 해커 아니라 그레이웨어니까 그 사실 내가 동의를 한 거야. 동의를 했는데 동의를 했으니까 내 시스템에 깐 거죠. 그런데 아이씨 깔긴 깔았는데 이게 보안에 취약한 그런 것이 이제 깔린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쪽 세큐리티에서는 그걸 다루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그 IT 시큐리티에서 대한 내용입니다. 인트로덕션 투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지 보시고 뭐 시간은 15시간이라고 돼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15시간 이상의 시간이 아마 걸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IT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